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 이런 중국의 큰 절기입니다. 중국의 절기라기보다는 지금은 저거죠. 대만이 쌍십절을 더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장제석, 중국의 장제석이 신해혁명이라 청나라서부터 완전히 나라를 바꾼 그것이 신해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쌍십절 아마 고려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쌍십절 하고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10일 주일입니다. 주일. 10월 달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달로 삼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사실 민주노총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지금 이 자료를 너아라 TV에서 나오는 지금 국민혁명당을 이끌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남기는 그 민주노총에 대한 자료 그게 전부 답니다. 뭐 다른 것도 찾아보려면 있겠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데는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너아라 TV, 지금 너아라 TV에 있는 그 내용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회에 걸쳐서 주일 아주 새벽에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그것을 거쳐서
매주 하려고 그래요. 매주. 지금 남은 지 10월 10일, 17일, 24일. 요 기간 동안에 매주 하는데, 그 3회로 걸쳐서 할 겁니다. 요것도 지금 1시간짜리인데 3회 걸쳐서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나온 사람이 김대호 조상인데, 지난번에 했던 정광 목사 옆에서, 정광 목사 왼쪽에서, 화면에서는 오른쪽이죠. 나왔던 전문가라 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을 이동호 이 사무총장이죠.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민노총과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덕분에 저도 요즘 민노총이나 노동 현안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너아라 TV 시청자들도 몰랐던 얘기를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은 김대호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노총의 괴력, 그 힘과 견고함의 원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괴력이야 뭐 100만이나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민노총의 굉장히 어떤 거대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신북 종북 편향이 강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상황에 끼치는 어떤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공유가 됐는데. 얘들이 뭐 어쨌든 기득권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빨대 꽂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견고하냐? 민주노총이. 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사회적 지탄 속에서 금방 찌그러지거나 쪼그라들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세등등하냐? 그러니까 경찰을 폭행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네네네. 단순히 그게 이렇게 뭐 친북 뭐 주사파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기 PT 하나만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뭐냐면은 올해 4월 22일 오후 4시 10분께 그 평택항의 이제 부두에서 그때 이제 대학생 3학년생 이선호 씨가 300kg가량의 이제 개방형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서 이제 적사를 했습니다. 이게. 자, 뭐냐면 뒷부분에 날개에 깔려서요. 예, 저겁니다. 저 왼쪽에 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양쪽 끝에 이제 문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 날개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컨테이너 이제 거기에 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청소는 당연히 이제 청소 영역이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대학생을 투입을 했죠. 근데 이제 저기 양옆에 있는 날개에 원래 고정핀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정핀을 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은데요. 다른 쪽, 저쪽 양쪽 끝 컨테이너에서 이제 저기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로 이게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 저걸 내렸죠. 내렸는데 그때 이제 300kg짜리니까 이제 탁 내려오면서 덜컹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충격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선호 씨가 작업하던 바 옆에 있는 그 날개에도 같이 그냥 이렇게 덜컹한 진동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날개 쪽으로 진동이 전달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게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300kg에서. 그 밑에 작업을 하다가 네. 넘어지니까 그 밑에 그리고 완전히 이제 300kg짜리의 어떤 날개에 그냥 깔렸기 때문에 완전히 어스러져 버리죠, 사람이. 자, 그런데, 자, 원래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불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우연들이 이제 겹치고, 그 다음에 부주의도 부주의가 겹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저런 사고가 1년에 대략 한 800에서 900건가량 나긴 납니다. 많이 나네요. 예, 주로는 이제 건설 현장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뭐 발을 잘못 딛는다거나 뭐 예.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의 한 50%는 그냥 건설현 쪽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수에서 나겠죠. 이게. 그렇지. 저런 무거운 걸 운반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슈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거는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자, 그러게 되니까 이제 5월 6일 날, 유족하고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부, 그 다음에 경기 공동행동 등으로 이제 구성된 고 이선호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됐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동방이었습니다. 그 동방의 이선호군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노동부의 철저한 지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뭐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뭐 평택항내 응급치료시설 마련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거는 상식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주체가 민주노총 평택 안성 지부입니다. 유족하고 민주노총 평택 안성 지부죠. 근데 이제 저희 일은요,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냥 뭐 정당이 사실은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네네. 불의한 그 사고를 당했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주로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나섭니다. 이게.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노총은 이제 다 네트워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론하고도 연결 돼 있고 하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이 언론 노련이 있으니까. 네. 뭐 사건이 이제 이렇게 비로소 이슈화가 좀 됩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붙으면. 네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는 저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좀 이제 식자들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뭐 글깨나 쓰는 사람들이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또 나름대로 자기가 저 어떤 사건을 언급해야 자기가 나름대로 그 양심적인 지식인 그 청년과 서민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살피는 양심적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과시하는 수단으로 저걸 씁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그 한강에서 의과대학 1학년생이 이렇게 하여튼 뭐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언론은 압도적으로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근데 평택에 이제 저 이선호 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계급화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죽음을 계급화하냐 의대생이라고 많이 보도하고 노동자라고 보도하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를 문구하고요, 개가 사람을 문구하고. 뭐 사람이 개를 갖다가 물어서 죽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센세이션하죠.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겁니다. 한강 의대생이 한강에서 이제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도 미스터리예요. 이게 자살한 건 아니고 분명히. 지금 현재 의학적 결론은 뭐 이렇게 익사사고였다고 이야기하지 나오지 않나요? 이제 익사의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누가 밀었냐, 아니면은 뭐 서로 발을 헛디뎠냐, 뭐 등등등. 뭐 술도 하여튼 많이 먹은 걸로. 네네네. 아니 원래는 저 사람이 의대생이라 가지고 이렇게
뭐 의대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어떤 아마 삼성의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냉정하면서도 자기 자식의 어떤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많아요, 저기. 아니 그래서 일반 언론이 이 귀족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 한강 의대생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민노총은 지금 죽었는데 왜 노동자 죽음은 보도를 적게 하고 의대생 죽음을 많이 하냐 그러면서 뭐 계급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민노총이 공격하고 있군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노총이나 뭐 진보에 맞습니다. 네, 좌파들이. 자칭 진보를 참칭하는 지식인들이 저 문제를 저런 식으로 쭉 이렇게 청년 죽음인데 지금 말이야 그 의대생이라고 더 많이 그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이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지금 의문의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죠. 네네. 풀리지 않는 수수께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좌파들은 지금 야 뭐 죽음에 대해서도 언론이 선택적으로 관심하면 계급을 두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전파를 합니다. 프레임을 짜는 거군요. 예.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언론이라 그러면은요. 그러면 왜 저 사고가 났을까? 왜 핀을 갖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관리자가 옆에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이바도 없었다. 뭐 하이바 가지고 뭐 300km 죽음을 어떻게 하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근데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마 자본의 탐욕일 거다. 뭐 이런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뭐 자본이 그럼 열악하니까 저거는 원청이 많이 쳐드셔서 그럴 거다. 또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가지고 관리 소홀의 원인은 이거 사장의 책임이다. 사장을 엄벌해야 된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 이 문제를 그 원인을 이렇게 쫙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 고정핀이 네. 고정이 안 돼 있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게 꼭 관리자가 옆에 꼭 집회를 해야만 되는 문제냐? 또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네.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만 잘 돼 있으면 뭐 관리자 입회할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업무고. 네네네. 그리고 그 하이바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게 하이바를 썼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죽지는 않았을까? 네, 그걸 잘 하이바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저 개방형 컴퓨터 말고 컨테이너 말고 300km로 하이라는 게 사람이 무서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 현장 같은 데 위에서 돌멩이나 이런 거 떨어질 때 네네네. 하이자 같은 게뭐 하이바를 쓰고 있으면 좀 낫겠죠. 네네네. 지금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저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말입니다. 그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메커니즘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쫙 규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방지를 할지 이렇게 냉정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교육으로 해결할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옆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법제도 또는 예산 등으로 해결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지 않고 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죽음의 계급하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민노총 좌파들은 옛날부터 사람 죽으면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장례위원회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신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삼잖아요. 예, 항상 그래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1년에 어쨌든 8,900건 정도는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2,000건씩 되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나중에 통계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 예, 좀 다음 넘겨보세요. 예. 저기 칼럼을 보면은 지금 사고성 사망자 수를 보십시오. 2010년에는 1,383명이었어요. 키워보실래요? 왼쪽 편을. 예, 사고성 사망자 수. 예. 그냥 사망자 수는 이제 2,200명에서 2,020명으로 줄었고, 뭐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성 사망자는 1,383명에서 85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요.
근데 왜 저기 이제 사고성 사망자는 주는데 일반 사망자가 안 주냐?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그냥 뭐 과로라든지 있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뭐 심장마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출퇴근하다가도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언론에서 칼럼 쓰는 사람들은요 저런 걸 확인하지 않고 오늘도 지금 어디선가 7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극적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좀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요 참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고성 사망자는 이제 855명이니까 2점 몇 명 됩니다. 그것도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 근데 어쨌든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이 줄었죠. 예. 또 계속 줍니다 사실은. 2010년에 1383명에서 네. 2019년도에 보면 850은 많이 줄었네요. 야, 제가 사실은 뭐 2000년대부터 해서 쫙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제 꾸준히 경향적으로 쭉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나마 좀 이게 선진화되고 안전의식이 좀 높아지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그동안 왜 줄었나? 마치 교통사고도 이게 쫙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줄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동차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고 자동차 안전 시스템 이것도 사실은 강화되고 그다음에 신호도 또 잘 지키고 속도도 좀 규정성을 지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 활동도 있잖아요. 음, 사실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쭉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그 뭔가 좀 법과 규제를 통해 가지고 생색내고 싶은 인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관료들 중에 그렇죠. 그런 자들이 이제 제한 속도 60km를 50km로 확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앞에는 30km. 아예 그냥 자동차 없애면 되지 뭐. 그렇게는 못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예 교통사고 없는 사회 만들려면 자동차 없애면 되잖아. 전부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되지. 마차 끌고 다니면 되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 특히 이 학교 앞 30km 정도는요, 그 굉장히 그 벌금하고요, 그게 징벌이 셉니다. 딴 데는 보통 예컨대 주차 위반이 3만 원, 나중에 되면 4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벌점 30점 때리거든요. 자, 30조이면 30일간 면허. 예.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벌점을 갖다가 다 내란 얘기가 아니고 12만 원짜리를 13만 원을 갖다가 내게 되면은 벌점 없어집니다. 아 그래? 아니 근데 그게 하여튼 그 있습니다. 그건.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지 아니면은 어떤 강력한 징벌로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든지 어떤 규제가 있으면요 외부 효과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60km로 달리다가 50km로 달리면은 예컨대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위반도 많겠지만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사회 어떤 총 어떤 그 통근 시간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아지. 시간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 귀족들이야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천천히 가도 상관없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 되잖아. 네네. 예, 뭐 그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속도가 늦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길바닥에서 뿌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걸 갖다가 법과 규제를 만드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완전 철밥통 딱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어떤 유족까지 앞으로 퇴직해도 60년 동안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두둑한 연금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제한 속도를 갖다가 50을 40으로 40을 30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민들만 죽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어떤 산재 사망 사고가 딱 터지면요. 저 부분을 끊임없이 과장을 합니다. 일반 어떤 산재가 아닌 사망자들,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아니,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몽땅 다 산재 사망자에 포함시켜가지고,
뭐 한 2천 한 200, 옛날 머릿속에 한 2천 몇백 명이다 이래가지고 하루 평균 7명이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엄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자본의 탐욕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회사에 대한 공격, 네. 경영자에 대한 공격, 네네. 자본가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자 그다음에 좀 넘겨보시죠. 네, 다음요. 다음 어디 네, 넘겨보시죠. 아이고 뭐 뭔가 지금 안 되는 모양이네. 자 넘어갈게요.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런 자 문제는요. 저 죽음은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왜 사망 사고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네, 저거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뭐 건설에서 또는 어떤 이 뭐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그 위험한 뭐 어떤 물질들을 다루고 위험한 기계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부주의하면은 사망 사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이 보니까 업종별로 보니까 네네. 건설이 전체 중에 거의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485명. 아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970명 중에 400만 전체 절반이네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격하게 적용해버리면 한국 건설산업이 아마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건설을 못하는 거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거 감옥 가니까. 네네. 여기서 끝마치는데 하나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은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내용에 참 부풀린다 하는 그걸 이슈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고가 요겁니다. 여기 이제 넘어졌다는 거죠. 한 300km 된다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게 넘어질까? 왜 여기 안전장치가 핀이 있다는데 왜 이거 핀을 안 꽂고 작업을 하는가? 지금 여기 양쪽으로 문이 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양쪽이죠, 양쪽. 근데 여기 하나가 있다가 작업이 요 밑에 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전핀을 빼도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전핀을 바로 꼽지? 왜 이래 하느냐 하는데 그 안전핀 무게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냥 손 하나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뭐 이렇게 꼽아 엮는 그런 안전핀이 아닙니다. 이게 안전핀은 아마 제가 어림잡아서 이게 지름이 거의 한 7cm 이상 되지 않는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고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쇠가 쇠덩어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안전핀이라고 하고 꼽는다는 것이 지 한 몸, 어쩌면 뭐 끙끙대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손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두 손을 써야 되는데, 청소와 빨리 하고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거 여기다 빼고 하는 그 시간에 청소하는 양이 더 빠르다는 거지. 빨리 끝나고, 그만둘 건데, 또 그 안전핀 없는 상태에서 청소하러 왔는데, 그 청소하는 동안에 안전핀을 꽂고 또 빼놔야 되거든. 그게 아주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산업재해 사고는 이렇게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안전 여러 가지 행위를 안 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보통 때는 별일 없이 넘어가는 일이 사고 날 때는 다른 어떤 변수 때문에 일어난 사고, 그래서 이게 사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슈는 뭐냐니까, 요 죽음의 계급학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부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마 그렇게 좀 설명을
조금 가미해서 들으면 좀 이 부분에 진행이 이해가 좀 빠르지 않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